안영숙 사장님 오늘 기부인이신데요? 귀여우셔. 그리고 포즈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저께 얼굴이 일요일 날 되게 하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너무 띡띡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오늘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독소를 빼기도 하고 안 좋은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니까 하루 만에 그렇게 얼굴색이 바뀌었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회장님이 사진을 보거나, 어머, 귀여워라. 어디 가신 거야? 흑매산. 근데 엊그저께 산 옷은 하나도 안 입으시네. 자기 링크 올렸어? 네. 내가 왜 호스트로 참가가 되는 거야, 계속. 로그인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2시 중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음속어로 해놓고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날씨가 오늘 흐리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일 이후부터 비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중강의를 시작하니까 딱 환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이 날씨가 저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서, 신나게 오늘 한번 복대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번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번호 강사, 저는 장화금입니다. 어,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허리 디스크가 3번이 터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에
절개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터져서 그 레이저 시술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터졌을 때는 그때는 작은 병원을 찾아가서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고 도수치료와 주사치료를 했는데요. 그렇게 터질 때마다 저는 마비 증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었고,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 척추가 움직이지 않아서 전신을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뜨고 있다면 나를 누가 먹여 살릴까 하면서 저는 진짜 공포가 찾아왔었어요. 두렵고, 어떻게 살지? 진짜 그게 나한테 다가온다면은 누가 나를 먹여 살리지? 그게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을 수 있는 방법도 몰랐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몸을 제대로 고쳐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병원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살아왔고 세수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요. 한 손으로 지진 다음에 한 손으로밖에 세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은 거대했고 무거웠고 진짜 삶이 짓눌린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노를 만나서 병원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병원에 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쉬는 시간 있잖아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누구한테 뭐 피해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비만 나오는 거지 저의 일상생활비를 주지 않으니까 그만큼 신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몸을 모르고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의사가 수술하자 하면 아무 고민 없이 아, 수술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수술을 했더니 어떻게 됐었냐면 허리에 감각이 없어졌어. 진짜 아무런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생식기나 어디에 힘을 줘도 허리에 힘을 줘도 그냥 무감각. 그러면서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무언가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우울했어요. 근데 지금은 번호를 입고, 혈액순환이 되고, 그리고 속근육까지 생기고, 나의 몸의 감각이 살아나면서 느낌이 너무 상세하게 봐요. 진짜 이제는 예민하다 표현할 정도로 느낌을 너무 잘 느끼고, 이렇게 몸의 그런 근육 감각? 이런 게 다 살아 있습니다. 저는 절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신경이 끊어져서 또 그거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느낌이 오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절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신경을 이어주고 근육을 이어주니까 그 감각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번호를 또 애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또 아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저는 번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두 번째 터졌을 때 이 수술을 할 뻔했어요. 이 나사를 박으면은 정말 회복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바뀌시고 저한테 아직 젊으니까 우리 시술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사를 박아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제가 이 선택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는 분이 수술한 걸 봤는데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나사를 박는 것뿐만이 아니라 척추와 척추를 묶어버려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술이 되면 후유증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잘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목 디스크도 있으시고 허리 디스크도 있으시고 예전에 사람 막 몸 고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었는데 본인이 병 들어가고 본인 몸이 노후되면서 그런 위험한 수술도 하시고 했지만 지금 힘들게
어,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번호를 권해드려 봤었는데 호전 반응이 세게 나오고 그리고 또 이런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 병원을 계속 의존하면서 이런 수술 저런 수술 이런 수술 막 커뮤니케이션도 막 그 커뮤니티 그런 데서 막 정보를 얻어가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 번호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보가 내 몸을 망친다. 너무 내 몸을 알지 못한 상태로,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로 과학이나 의학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누군가의 소개로 통증의학과를 다니게 돼요. 20대 초반에. 근데 주사를 놔주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어머, 감쪽같이 안 아프네. 근데 갔는데요. 저는 20대잖아요. 갔는데 어르신들만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사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통증의학과 더 이상 치료할 거 없을 때 가는 거야. 거길 왜 갔어? 그리고 제가 거길 다니고 있을 때 그 원장님께서 나중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큰 병원을 가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번호를 또 만나지 않았다면, 진짜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저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복대 강의잖아요. 저도 이런 복대를 사봤어요. 얘도 저렴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기능은 없고 그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면 혼자서 일어나기 힘드니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복대예요. 그래서 얘는 딱딱하기도 하기 때문에 누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약해져서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일으키지 않으니까 근육이 약해져서 늙어가요. 그리고 배도 쪼글쪼글해져요. 그러니까 얘는 지지대 역할인 거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때 저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정말 감사하게 잘 썼어요. 근데 제가 저희 복대를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이 그거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이제 잘 드리죠. 그래서 저는 저희 복대는요, 잘 때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 복대는 누웠을 때 사용 못 하시잖아요. 저희 복대는 잘 때 만약에 낮과 밤을 선택하신다면 밤에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복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복대를 해야 하는 이유, 먼저는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준 전단지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여기 자료를 올려봤고요. 먼저 몸의 중심인 배의 온도를 올리자. 복대하면 허리, 복대하면 허리 디스크 수술, 협착증 수술 후 하는 거잖아요. 아플 때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그 압박 그 아대처럼 압박을 좀 하거나 아니면은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여기 큰 글씨로 나와 있죠. 몸의 중심인 배의 온도를 올리자. 저희 보노 복대는요. 신기하게 허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배의 온도를 올리자고 나와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은 그 열이 많고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뱃살이 금방 빠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부도 이제 배가 나오고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밑으로 이렇게 자석이 많은 쪽을 밑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배가 내려가고 딱딱하고 하게 되면은 이 체온이 내려가면서 변비도 발생되고요. 척추도 휘어지고 골반도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허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허리를 탄탄하게, 복부는 따뜻하게. 이 여기 잠깐의 단어만 보셔도 다르죠.
그래갖고 다른 분께 전단지를 보여드릴 때 요거를 꼭 먼저 보여주시면 설명하기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복대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기 27만 5천 원 A 그 다음 B타입 36개의 투르 자석이 들어가 있는 거 50개의 투르 자석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제가 이 중간 이거를 고객한테 드리기 전에 제가 착용을 한번 해봤어요. 라지 사이즈를.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기존 복대를 건 날개를 띄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거를 세 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 뒤에만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뒤쪽에 자석을 몰던가 앞쪽에 자석을 몰던가 해서 이렇게 해서 몸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하거나 근육을 밀어주는 그렇게 하면서 애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복대만 써도요. 제가 세 개 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사방으로 자석이 들어가서 몸을 전체적으로 받쳐서 올려주니까 와, 와 이게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C타입은 더 좋겠지만 평소 편하게 하시려면 B타입 정도 쓰셔도 좋고 아 나는 진짜 제대로 한번 느껴볼래 하시는 분들은 C타입 정말 좋으실 겁니다.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여기 가볍고 슬림한 진짜 옷을 입어도 요 B타입을 해도 그리고 A타입을 해도 옷을 입어도 티가 잘 안 날 정도 완전 뭐 슬림한 옷을 입지 않은 이상은 어 한지 몰라요. 그래서 옷을 입고도 벽대를 하고도 옷을 입기에 너무 좋고요. 히토르 자석과 원적외선 이렇게 들어가서 근육을 이완, 수축시키면서 운동까지 시켜주는 게 저희 보노 복대죠. 그리고 겉옷 위에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허리 관리, 복부 관리 언제 어디서나 보노 복대로. 다른 거는 전기 코드를 꼽아야 되잖아요. 복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복대는 전기를 꽂아갖고 진동을 넣고 열을 넣어요. 근데 저희는 전기를 꼽지 않는데 열이 발생하고 진동, 파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가공적인 열보다 내 체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 체온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고요. 호전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약하신 분, 평소 약을 많이 드셨던 분, 건강식품을 과다 섭취하신 분들은 간질간질 이렇게 가려움이 막 올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건강식품 많이 드시 배꼽에 진물 나와요. 그런 현상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뭉치신 분들은 그 근육통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팬티랑 복대만 해봤어요. 와, 그랬더니 꼬리뼈에 그 호전 반응이 오는데요. 너무 아파요. 올인원 입고 복대를 하면 안 그런데 팬티 입고 복대를 하면은 꼬리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거는 저의 자세, 제가 꼬리뼈를 누르고 있던 그 자세가 그게 근육 거기가 풀어지면서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올인원은 더 탄탄하게 잡아주니까 힘이 더 들어가면서 반응이 약했는데 팬티랑 복대만 할 때는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엄마 나 지금 꼬리뼈가 너무 아파 그랬더니 그때 소파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꾸기고 있었던 거죠, 척추를. 꼬리뼈를 짓누르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까 아프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구기고 살아가지고 척추가 다 휘었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3번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토르 자석 부착, 복부와 허리를 감싸는 부위에 히토르 자석을 부착하여 미세전류를 극대화해 차가워진 배는 따뜻하게 만들고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을 강화해주며 점잡파가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너무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허리를 안전하게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고정되는 벨크로 타입.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한 번 더 해서 힘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원적외선 열 처리 완료. 가시광선의 적색 영역보다 파장이 길어 열작용이 큰 전자파의 일종으로 인체에 흡수될 때 일반 열보다 80배나 깊은 피부 심층까지 침투하여 몸이 따뜻해지도록 도와주어 복부 냉증에 좋다. 이 모공을 열지 않으면 림프를 열지 않으면 이완을 시키지 않으면 독소나 염증이 배출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원적 개선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막 어떤 밀어내고 있어요. 근데 막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부종 현상과 막힘 현상, 굳음 현상이 나면서 그게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더 안 좋은 경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림한 라인, 요거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폭넓은 사이즈. 그래서 사이즈 저희가 다 맞출 수 있죠. 복대 소, 중, 대가 아닙니다. 저희는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등치가 크신 남성분들까지도 이렇게 다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역할을 하는 복대. 지지 역할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힘을 넣어서 지지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세 교정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제 몸을 힘을 주면서 자세 교정할 때 복대를 하고 안 하고가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허리 통증 완화. 제 친구가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계속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는데 이 자연치유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런 제품을 잘 모르니까 제가 변한 걸 봤는데도요 걱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속옷 올인원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금액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 복대와 제가 종아리 보호대를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좀 좋은 것 같아, 덜 힘든 것 같아 하면서 열심히 착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디스크가 터졌는데요. 제 친구는 마비가 없었어요. 원래 디스크가 터지면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거든요.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겠지만 그 마비가 오는데 제 친구는 마비 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도 수술을 하지 않고 저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터졌는데 왜 수술을 안 하시냐 그랬더니 걸어 다니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얘가 계속 수술을 안 하겠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수술 안 하실 거면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 친구가 화가 나서 저에게 올인원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올인원을 구매하고 예약해뒀던 그 비싼 해외여행을 원래는 못 갈 뻔했는데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야, 나 진짜 이것 때문에 해외여행 갔다 왔다. 그리고 거기서 그 퐁퐁을 안 갖고 가갖고 그 고체비누로 막 녹여갖고 어떻게든 세탁을 해서 어떻게든 입고 젖은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입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필요하면 사람은 어떻게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발열, 원자개선 방출 진짜 하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리고 손을 넣어보세요. 복대를 하고 나서 그 안에 손을 넣으면 따뜻합니다. 안대를 해도 안대 안에 손을 딱 넣으면 따뜻합니다. 장갑을 해도 장갑 안에 손을 넣으면요 따뜻합니다. 이게 체온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 다이어트, 면역 증가, 그리고 복부 냉증 완화. 그래서 많이 먹고 복대를 하고 주무시면은 그 다음날 배가 원상태로 돌아오죠. 그래서 번호 복대로 당신의 허리를 지켜줄게요. 번호 복대를 해야 하는 이유. 이거는 척추예요. 여기 척추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척추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이라서. 그리고 나서 나와서 내가 내 발로 기어 다닐 때, 요렇게, 이거는 팔이긴 하지만, 요렇게 기어 다닐 때, 요때는 척추가 일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발로 쓰게 되면은, 우리 척추는 S자가
되어요. 저희가 올인원 착용을 하고 올인원 패턴이 전신 360도가 S. 근데 그 S라인이 밖에만이 아니라 속 척추까지도 S라인을 만들기 위한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척추가 S라인이어야지 우리 몸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몸을 교정하고 잘 때도 이렇게 힘을 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교정을 하면서 저를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옆으로 잘 때, 저는 디스크 환자라서 똑바로 잘 못 자요. 이게 똘망똘망해져요. 그러니까 잠이 안 드니까 옆으로 잘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옆으로 잘 때 척추 모양이 이렇더라고요. 번호를 만나기 전에는 더 그랬어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태아처럼 자는 게 좋은 거래요.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이렇게 자면서 이 팔만 접혀도요, 여기가 아감이에요. 호흡기가. 얘가 접히기만 해도 이게 숨이 막힙니다. 근데 이렇게 접고 자면 항상 저도 모르게 호흡을 막는 거겠죠.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기관지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작아질 거고 호흡도 더뎌지게 돼요.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게 되면요. 여기 틈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겨요. 근데 이 자세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알지 못하면 저희는 잘못된 정보를 맞는 것처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때 S자로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옆으로 잘 때 S자를 이렇게 만들면은 호흡이 열리고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여기가 열리면서 어깨가 가벼워지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보노를 만나기 전 지금까지 항상 이 자세로 잠을 청해 왔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취침을 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냥 잠만 잔 거겠죠. 잠이 보약인데 잠은 이 24시간 동안 잠잘 때가 몸이 제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항상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자고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특히 제가 마을버스를 많이 타는데요. 바퀴 위에 있는 의자 있어요.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앉으시면요. 아까 그 태아 모습 척추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 핸드폰 할 때도 그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그 버스를 타고 앉아있는 동안 척추에 염증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반도 틀어지고 고개도 꺾이고 디스크, 목 디스크도 예약해놓고 어깨 들리고 그리고 성격 나빠져요. 신경질 나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몸을 망가뜨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 바퀴 위의 의자가 너무 편했어요. 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온전히 두고 앉아있는 자세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 자세가 너무 편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의자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몸을 아니까 이 버스 의자든 승용차 의자든 또 어떤 일반 이런 의자들이 제 몸에 맞지 않다는 걸 알아요. 되게 불편해요. 특히 뒤로 막 꺼진 것들. 이런 것들은 척추를 막 꺾어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의자는 거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잘 앉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방석, 그리고 베개, 복대, 이런 거를 애용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왜 제대로 된 의자가 없냐? 만드신 분께서 척추가 S라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의자가 없습니다. 척추의 체온이 내려가고 척추 틈 사이에 염증이 생긴다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앉아 있거나 그리고 옆으로 잘 때 척추가 둥글게 말린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꼬리뼈가 이 방향키거든요. 방향키. 근데 이 꼬리뼈가 말리면서 생식기가 안으로 말려요. 안으로 말려갖고 얘가 지지대를 제대로 못해서 어 거기가 염증이 쌓이고 약해져요. 그러면서 생식기가 약해지니까 뭐 요실금이라던가 어떤 뭐 항문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특히 여자 자궁 질환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S라인 돼서 꼬리가 딱 정상적으로 서야지 이 앞면이 이 바닥에 지지가 되면서 거기도 이제 근육이 있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말리면 요렇게 말려요. 요렇게. 그러니까 꺾였어요. 꺾였어. 생식기가 꺾인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근육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얘가 꺾여 있기 때문에 염증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염증이 차면서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큰 노폐물을 뺄 수 있는 이 큰 생식기에서 노폐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걔가 위로 올라가서 누적됩니다. 손으로 독소가 들어와서 몸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생식기에 독소가 빠지지 않고 계속 차 오르면서 소변, 대변은 빠지지만 그런 덩어리들은 빠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염증들은 계속 미세하게 차오르면서 누적이 돼서 그것들이 내 온몸에 각종 염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척추로 갈 수도 있고요. 대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심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식기가 중요하죠. 근데 걔가 말려있는 상태라면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제가 몸을 교정하면서 알게 됐고, 몸을 알아가면서 찾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아까 그렇게 말려있게 되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항문 올림근인데, 얘가 사람 얼굴처럼 생겼잖아요. 항문은 코, 이렇게 해서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얘가 오장육부를 받쳐 올리는 받침대 역할을 하고 끌어올리는 힘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처럼 꼬리뼈가 말려있고 척추가 둥글게 말려 있다면은 얘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근육이 힘을 넣으려면 제자리에 있어야 되죠. 만약에 손가락만 이렇게 꺾였다 하더라도 힘이 안 들어가죠. 손가락을 쫙 폈다가 정확하게 주먹을 져야지 힘이 어깨까지도 이렇게 해서 타고 올라가는데 만약에 손가락이 틀어져 있어서 꺾는다면 여기에서 아픔으로 멈춰요. 그것처럼 꼬리뼈가 꺾여 있다면 척추가 둥글게 말려 있다면 몸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오장육부는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 처짐으로써 당연히 몸에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끌어올려줘야지 오장육부가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척추가 둥글게 말리면은 틈이 생기면서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경추 쪽. 이거를 하나하나씩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경추에 염증이 생기면은 교감신경, 두통, 불면증, 고혈압, 3차 신경, 여기 오타네요. 코, 입, 귀, 왜? 경추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신경, 비염, 구내염, 인후염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이어져 있는 질병이에요. 편도선, 갑상선, 어깨. 어깨는 경추 밑에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경추 끝에서부터 어깨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척추에 틈이 생기면 이런 질병과 그리고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통증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흉추 시작점은 천식, 호흡곤란, 기관지, 왜? 폐, 심장과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질환,
폐질환, 유두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유두가 등 근육과 연결돼 있어요. 눈도 등 근육과 연결돼 있고요. 유두도 등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 황달, 간장 질환, 빈혈, 발열, 저혈압 이렇게 올 수 있다. 저혈압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혈압이 있으신 분은 어깨 쪽이 굽지 않았나, 아니면 저혈압이 있으신 분은 어깨를 이렇게 좀 펴줘야겠죠. 근데 어깨만 필 수가 없어요. 다시 끌어 당길 겁니다. 배의 근육, 배를 따뜻하게 해서 배를 펴줘야 돼요. 그리고 하체에 힘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랑이를 뚫어줘야 하고요. 자골신경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배에 힘을 끌어올려서 얘가 정수리도 끌어올려서 어깨가 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혈압이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갑자기 순식간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척추 건강을 지키고 배의 온도를 올리고 척추에 근육을 넣어주고 그리고 염증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몸을 교정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위 위치죠. 위질환, 소화불량, 십이지장, 그리고 대내장 신경, 백혈병, 당뇨병이 이 가운데 척추 부분에서 또 불러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누군가가 당뇨병이 있다면 많이 이렇게 구부리지 않았나. 컴퓨터 많이 하게 되면 이 자세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운동 안 하고 컴퓨터 많이 접하고 거기다가 또 야근한다고 커피 많이 마시고 간편의식 그 음식들, 가공 음식, 인스턴트 이런 거 먹으면서 그냥 끼니 때우게 되면 당뇨가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궤양이 찾아오고 딸꾹질 알레르기. 제가 이 딸꾹질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근데 걔가 심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요 위 위치에 한 척추가 굽어지게 되면 또 딸꾹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은 이렇게 알려줘요. 딸꾹질은 어, 통증과도 같고 그리고 몸의 목소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거나 이쪽 척추가 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럴 때 그런 거를 감지해서 내 몸을 이렇게 곧게 세워주면 좋겠죠. 그리고 위가 약하신 분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신장 쪽. 아까는 위쪽은 알레르기고요. 신장 쪽은 피부병, 습진,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 놓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신장 그리고 얼굴 어디 부위에 또 여드름이 나느냐에 따라서 몸이 또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 내 어디가 척추가 안 좋고 그리고 또 눈으로 보이잖아요. 척추는 잘. 그리고 어느 이런 오장육부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나오는 트러블로도 관찰을 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동맥경화. 신장이 약해지고 척추에 염증이 생기면 틀어지면 동맥경화가 찾아올 수 있고 손해장 신경 그리고 만성 피로 신장이 붓는 사람들 하체가 붓잖아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 하체가 탱탱 붓잖아요. 진짜 무기력하고 피로해요. 그러니까 척추가 신장 부위의 척추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만성 피로가 찾아오고 피부병이 찾아오고 류마티스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병, 불임증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말리면서 제대로 된 그 자세를 잡지 못해서 체온이 내려감으로써 여기에 염증이,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진짜 올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어디에서는 체온을 1도만 올린다면, 어느 병원에서 1도 올리는데 30만 원. 기계에 들어가서 1도 올리는데 30만 원. 근데 걔 나오면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기계로 그거 열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 대표님은
체온을 1도 이상 올릴 수 있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건다.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쉽게 올리죠. 저도 체온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24시간 기계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체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스크 환자잖아요. 저는 에어컨 지압, 추운 날씨 지압 너무 힘들어요. 뼈까지 시려요. 너무 아파요. 근데 지금 저는 버텨요. 에어컨도 잘 쐬고요. 그리고 냉장고 같은 데 들어가도요. 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상태에서도 보노를 안 입고 냉장고에 제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끔찍해요. 걔가 제 체온을, 왜냐면 저는 절개한 디스크 환자니까 얘가 완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환경 상태에 알몸으로, 그러니까 보노를 입지 않은 상태로 제가 제 몸을 노출시키면은 완전 엄청 아플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순간 체온을 확 내리고 누적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노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진짜 많이 사용해요. 몸을 알게 해주고 근육을 올려주고 저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보노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알아갈 수 있게 호전 반응이 나옴으로써 진짜 예방하기 좋은 거죠. 그리고 요추, 변비, 설사, 치질. 얘가 항문이 꺾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거기도 차가워지면서 변비, 설사, 치질이 올 수 있는데 제가 항문 내 치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보노 만나기 전에는요. 변비, 설사가 세트로 있었어요. 변비인데 설사야.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나오고 싶어 하고 막 부글부글 하는데 안 나와요. 찝찝하고 답답하고 시원하지도 않아. 거기에다가 항문 내 치질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또 막 피가 막 쏟아져요. 와, 피가 이렇게 쏟아져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피가 엄청 쏟아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 월경장애도 있잖아요. 저는 그 과다출혈, 피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생리할 때, 와, 그 제일 큰 오버나이트가 30분을 못 버텨요. 그 정도로 피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병원에 여쭤보니까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요추가 꺾여서 요추가 꺾이고 배가 차가워서 생식기가 말려 올라가서 그렇게 과다출혈이 났던 거예요. 지금은 과다출혈하지 않습니다. 과다출혈을 한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했나? 진짜 너무 괴로워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리통으로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생리대를 갈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어. 그리고 이게 순간적으로 막 완전 확 나오면은 그냥 옷이 다 젖어버려요. 그냥 옷이, 어, 그, 옷이 그냥 다 그냥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난감한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장염, 남자들, 전립선, 방광, 자궁암, 그리고 자골신경, 맨날 그 뭐 자궁경부암 검사해라 나라에서 너무 감사하게 보내주는데요. 자궁경부암 검사하는 것보다 배의 체온을 올리고 척추를 세우는 거, 골반을 자리 잡게 하는 거, 발부터 열을 엔진을 올려서 끌어올리는 거, 상체를 세워 올리는 거. 이게 예방입니다. 질병을 검사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알고 예방을 하면 암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암 환자는 체온을 올리는 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왜? 체온이 내려가서 암이 생긴 거니까요. 그리고 자골신경, 하지 약화. 얘가 꺾이면 당연히 하지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꺾이게 되면 어디냐면 앞쪽까지 말려가지고요. 여기가 막히면서 그 하반신 얇아지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자골신경도 앞뒤로 그렇게 막힐 수밖에 없고 만성 난소증 성기능 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거는 제가 일자로 세울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의 척추 모양이 이거예요. 제 척추가 서 있을 때, 잘 때는 아까 둥근 모양, 서 있을 때는 이거. 제가 일자형 척추였거든요. 이게 일자형 척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충격을 얘가 다 흡수해요. 그리고 이 뇌를 보호해야 되는데 뇌로 충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질환이 올 수밖에 없죠. 걔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충격을 얘가 완화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걷거나 뛰거나 할 때 우리가 일자 이렇게 척추가 되어 있는 분들은 충격이 다 흡수되면서 척추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는 이렇게 S자로 해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돼야지 얘가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뇌도 보호가 되고 그리고 상체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맞물리면서 여기 호흡이 열려서 좋아지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처럼 일자형이면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호흡은 짧아지고 뇌에는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몸이 되면서 만성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게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건데 여기에 앞뒤로 간편하게 열을 줄 수 있는 게 저희 보노복대,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게 저희 보노복대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알고 맞는 형태로 36을 하셔도 좋고 36이 진짜 제일 많이 나가죠. 그리고 더 좋은 거 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새 거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저 지금 세 개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옆구리까지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딱 잡아주니까 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려있던 요 생식기를 끌어올려 줘야 돼. 근데 척추가 말리고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식기는 절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얘가 자꾸 처지게 되면요, 대장도 늘어지고요. 항문도 늘어지면서 변비를 불러오고 나중에는 이게 변이 옆으로 가요. 저도 이전에 그랬고요. 저희 엄마도. 이게 그 항문에만 힘을 주면서 대변을 보잖아요. 변비인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게 무리하면서 항문 근육이 거꾸로, 신경 근육이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고, 제가 병원 다녔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늘어지면서 근육이 없으니까 변이 밀려서 항문 길에 있지 못하고 얘가 항문 길이 다른 길이 열려요. 그래서 변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를 끌어올려서 항문기를 열어줘야지 얘가 배변 활동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그렇게 깔끔하게 좋은 배변 활동을 하게 되면 염증도 시원하게 나오면서 기분도 상쾌해지면서 훨씬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요 엉덩이 윗선이 있거든요. 여기를 끌어올리고 배는 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쳐져서 밀려나간 거기 때문에 배는 넣는 것이 아니라 위로 끌어올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중심부, 생식기, 엉덩이 뒷선, 척추선, 그리고 배를 위로 향해서 끌어올려 줘야지 얘가 올라가요. 그러면 뒷목까지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습이 된다면 나중에는 저희 이제 본호를 계속 입으시면 얘가 속근육까지 공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 감각이 막 살아나요.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요 정수리, 우리 페이스업 했을 때 요렇게 라벨을 끌어올리면 쭉쭉쭉쭉 늘어나는, 경추가 쭉쭉쭉 늘어나는 느낌 받으시잖아요. 그거처럼 요 정수리를 쭉 끌어올려 주시면은 얘네들이 힘을 받아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쭉 올라오고요. 하체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체만 힘을 주면은 얘네가 상체가 짓누르기 때문에 힘만 들어요. 중심부가 올라가고 상체가 올라가야 하체는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신을 끌어올려 줘야지 나의 일상생활이 편해지고
이것 또한 운동이 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걸을 때 이렇게 해도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저희 몸은 이렇게 척추를 끌어당겨요. 머리며 어깨며 배 오장육부며 척추뼈며 이런 골반 틀어지게 이거를 다 밑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몸이 휘고 배는 처지고 오장육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베개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또 복대를 착용을 하게 되면 자는 동안 척추를 보호하고 척추가 좀 흰다 하더라도 얘가 계속 운동을 시키고 따뜻하게 열을 줌으로써 보호를 하고 또 머리가 처지는 거를 받쳐주고 운동을 시켜줌으로써 내 몸을 자는 동안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제 최고 인기 매트를 하시게 되면은 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제가 어제 조경미 국장님이 그 660 매트를 구매하셔서 저보고 누워보라는 거예요. 옆에 누워봐봐. 그래서 딱 누웠는데요. 딱 똑바로 누워있는데 척추에 힘이 쫙 들어가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S 그자 그거를 제가 몸에 힘을 주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매트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와, 진짜 척추가 딱 힘이 쫙 들어가요. 근데 척추만 힘이 들어가겠어요? 다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전신을 운동시켜 주겠죠. 그러니까 요 현상이 우리가 이 세트가 만들어지면 이 현상이 계속 자는 동안 일어나면서 내가 하지 않아도 그 부자가 그러잖아. 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게 해라. 이 본호를 입게 되면요. 자는 동안 운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잠깐의 투자로 인해서. 너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거죠. 돈보다 건강. 건강을 잃으면 돈도 소용없고요. 병원에 아무리 재벌이어도 1등급 병실에 있으면요. 꼴꼴대다가 가세요. 근데요, 돈 없어서 산에 들어가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인기가 있는 것. 그분들 다 아파서 들어가시거든요. 마음이고 몸이고 생각이고 아파서 살려고 들어가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호를 통해서 자연 운동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자는 동안 최고의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지를 해드리려면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래도 짧게 한번 해볼게요. 공지는 다음에 또 해드리고. 그러면 이 척추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 자율신경 때문이에요. 자율신경이 뭐냐? 쉽게 말해서, 나 발꼬락, 엄지발꼬락 밑으로 내려봐야지. 발꼬락 벌려봐야지. 손가락 움직여봐야지. 이게 자율신경이에요. 윈공위성. 내가 보지 않아도 나의 신체를 나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자율신경. 근데 몸은, 이 우주는 주고받고 원리에 있고 몸도 주고받고 원리에 있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공을 확대시키고 수축시키고 침샘을 억제하고 침샘을 자극하고 기관지를 넓히고 수축하고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의 원리로 내 몸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척추 시작부터 척추 끝까지 다 하나하나 이 오장육부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장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보는 것도 척추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척추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다 척추이기 때문에 척추 건강을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척수 흐르잖아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뇌관과 척수 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참고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균형이 깨지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자율신경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율신경은 심장, 소화기관, 혈관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감신경은 촉진,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억제.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하더라도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낮과 밤이 있듯이 정상적으로 이게 순환이 돼야지 얘가 그 운동이 돼야지 우리는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석과 원리가 같고 동맥과 정맥, 혈액순환과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은 주고받고 근육도 앞, 뒤, 상, 하, 좌, 우, X선, 유선 이게 다 세트예요. 세트가 아닌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듯이 이 주고받고 원리로 우리 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운동 에너지이고요. 이 자율신경을 실조하게 되면 여기 잠깐 볼게요. 내분비계와 더불어 자율신경계의 역할인 심혈관, 호흡, 소화, 비뇨기, 생식기, 간의 기능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땀이 나오지 않는 무한증, 이런 증상도 나왔다 일어날 수 있고 혈압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도 있고 저혈압, 발기부전, 배변 기능 이상 이거 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다고 이미 나와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공반사의 소실 보는 것, 자율신경이 보는 것과 너무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눈을 건강을 지키려면 척추 건강을 지키셔야 되고 눈물과 침이 나오지 않는 증상. 그래서 배변 기능 이상.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주요 증상으로 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열이 달아오른다. 제가 그랬어요. 홍조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가슴 항상 심장이 두근두근 귀에 들려요.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쉽게 지쳤고요. 손발이 차고 자주 저렸어요. 그리고 머리가 멍하거나 어지럽고 두통이 생겼고요. 혈압이 더 높았어요. 145까지도 찍어봤거든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먹는데 많이 먹는데 소화는 잘 안 돼. 그러니까 더부룩하고 힘들어. 스트레스, 먹고 나서 스트레스 받아요. 배변 기능의 이상으로 변비나 설사가 잦다. 세트로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감정으로 해서는 불안, 초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걱정, 불안. 진짜 그래갖고 앞일을 계획하는데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유를 갖고 때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불안만 갖고 있으니까 그냥 계획만 해. 실행은 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요. 그렇게 못된 성격을 제가 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서 척추 건강이 좋지 않은 걸로 인해서 이런 피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남을 불편하게 하는. 그리고 화를 잘 내고 신경질적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늘 긴장하고 예민해 있다. 자면서도 예민하죠. 말하면서도 예민하고. 예전 생각하니까 인상이 자연스럽게 써져요.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제가 다 갖고 있던 증상입니다. 왜? 저는 척추 환자, 디스크 환자, 그리고 척추가 아까 그 둥글게 굽어져 있고 일자 형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파킨슨병. 파킨슨은 도파민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파킨슨 그 척추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게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저희 엄마가 파킨슨이었고 심하셨거든요. 그냥 일상생활이 불가한 거죠. 그리고 완치가 없는 병, 늦출 수밖에 없는 병이 파킨슨 병인데 잘 웃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도파민, 그리고 척추 건강, 체온, 열, 앞, 뒤의 열을 지켜주면 이런 큰 질병을 나를 괴롭게 할 이런 큰 병을 예방하고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뒤로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질환은 다양하다. 요런 검사 비용만도 30분 소요되고 50만 원이래요. 검사 비용만. 그러면 아까 저희 50개짜리 사도 돈 남죠. 그러니까 저희 복대는 굉장히 저렴한 복대입니다. 집에 저는 복대가 어, 제가 하고 있는 거 3개. 그리고 언니랑 형부 빌려준 거 2개.
또 누구 비워줬던 것. 하여튼 5개? 제가 일단 제가 구매했던 게 5개예요. 그래서 파킨슨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를 엄마가 아프시기 전에 알았다면 참 좋았겠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율신경은. 그래서 이런 부분, 생식기, 뭐 비뇨기, 심혈관 이런 모든 것들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그런 오장육부, 장기, 눈, 코, 입 내가 말하는 거, 생각 이런 모든 것이 자율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 또 자율신경의 실조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들어온 균을 또 빼낼 수 있는 거는 체온과 그리고 여는 거, 이완, 그리고 밀어내는 힘, 내 몸의 그 세포의 활동을 올리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병이래요. 신경계를 공격하는 진짜 위험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가스, 그 음식 하시면서 가스, 그리고 음식도 이런 걸 계속 들이시게 되면은 그게 서서히 누적되면서, 오랜 시간 이렇게 누적되면서 각종 어떤 병을 내가 맞닥뜨리는 거, 스트레스를 맞닥뜨리던 아니면 어떤 거를 어디 체온이 떨어지던 그런 걸로 해서 또 내 몸에 병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제가 잘 때 이렇게 입는 거예요. 최근에는 좀 많이 안 입었는데 다시 이렇게 6월부터 열심히 입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강아지는 얘가 진짜 조금만 건드려도 막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막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옷을 입히고 목도리를 해줘서 지금 잘 걸어 다닙니다. 왜? 근육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때 이게 둥글게, 이전에는 둥글게 말아 잤어요. 근데 지금은 팔도 쫙 펴고 자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S자로 최대한 만들어서 자려고 하고, 다리를 이제 폈다가 옮겼다가 하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눈 뜨면은 또 스트레칭 하고 하면서 누워서도 운동을 합니다. 그냥은 못했었을 거예요. 보노가 미세 근육, 이 섬세한 근육까지 저에게 감각을 깨워주면서 자는 동안 제 몸을 제가 교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베개는 있고 여기에 이제 매트가 깔린다면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일 것 같아요. 매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보노와 함께여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저희 아름다운 보노 모델님들, 보노 임님들,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메시지를 네, 남겨주셨는데,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사용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음식도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퇴하시고 꼭 감사합니다. 주무셔야 돼요. 76인데, 네, 후산 장학은, 준비하셔야 장학은, 돼요. 감사합니다. 나갈게요. 장학은. 박보미 사장님, 아까 만나서 반가웠어요. 어디 있어? 없어서 들은 거지?